263페이지. 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를 하고 있죠. 앞 시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개념 두 개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 같이 봅니다. 2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정비 기반 시설 재건축은 밑줄 그십시오.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밑줄 긋죠. 그리고 노후 불량 밑줄 쭉 거세요.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밑줄고요.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거기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핵심이에요. 자,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고요. 자,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줄 껐죠. 주거환경 개선을 줄 거고 밑에 목적이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건축이 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재건축 대상은 정비 기반 시설,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니까 넓은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는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 하면 틀려버려요. 뭐로 바뀌었죠? 이것도 2017년에 개정된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돼 있다가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로 개정된 거야. 그럼 이게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동주택 안 적어주면은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럼 틀려버려요. 주택 하면은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다 이 말이야. 이 바꾼 이유가 이 2017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반 시설 양호한 지역이라면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재건축 대상이었어요, 법적으로. 근데 재건축 대상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제 기반 시설 양호하더라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법상 될 수 없도록 만든 거야. 여기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틀려요. 많이 당하죠, 이런 것은. 되게 시험 나오면 봐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고, 정비 개발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이다. O 믿겠습니까? X. 노후 불량주택 밀집한 지역에서는 틀려버려요.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많이 다치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하면 뭐죠? 주거환경 개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대상. 그죠?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 대상.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극히 열악, 양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비 사업의 절차, 정비 사업 개념 세 가지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지 및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해당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법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이 어느 정도 돼야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할 수 있을까? 기준을 법으로 정하게 된 거죠. 263페이지 봐요. 노후 불량 건축물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미칠 거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동그라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동그라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이 법상 노후 불량 건축입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하고,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 하나 체크해드리고 책장 넘겨요. 넘겨서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저 밑에 9번 양괄호 9번 토지 등 소유자 별표 2개 할까요? 2개. 별표 2개.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줄 거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미칠 거예요. 근데 다음이 뭐죠? 박선의 동그라미 1번, 2번이잖아. 그래서 박선의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한 자를 이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토지 등 소유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 1번 내려봐요. 박선의 1번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또 하나가 뭐죠? 재개발. 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똑같아요. 누가 되느냐면은 읽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동그라미예요. 토지 줄 것고 밑에 적어요.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건축물의 소유자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소유자에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 미칠 것이고 3번. 거기 들죠? 만약에 이 동네에서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하면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죠.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이 이 동네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겠죠. 이 동네가 재개발 대상이야. 그럼 이제 재개발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동네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이거나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재개발 구역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또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는 자는 주관경영 사업가,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배우겠죠? 주관경영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니까 조합이 없는데 재개발 사업은 대개 누가 되냐면은 조합이에요. 조합.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돼요. 입주권을 받는다 이 말이야.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죠?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조합원의 자격을 법으로 정한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 거야. 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손님이 나중에 재개발국에 투자를 하려면은 나중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왜 40년 된 빌라를 3억에 샀죠? 그 빌라에 살려고 한 겁니까? 투자 목적입니까? 투자 목적. 3억 주고 산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조의 조합원이 되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분양가는 5억인데 시가가 9억이면은 프리미엄 4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맞죠? 누가 조합이 되는지 알려면 이걸 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정말 오늘 이후로 이제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라고 했는데 토지 소유, 정비구역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자연스럽게 못 나오면은 나중에 나가서 영업하기 많이 곤란해집니다. 참말로 곤란해집니다, 그냥. 낯뜨거운 일이 많이 생기죠. 고객 앞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서 곧 무엇이 되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뒤에 치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이꼴 뭐라고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은.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내려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및 줄 거세요. 지금부터 줄 거세요. 쭉 꺼요. 끊지 말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거예요. 쭉 꺼야 돼. 단어를 하나하나 끄면 안 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밑을 쭉 꺼요. 이게 한 덩어리가 토지 등 소유자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을 아까 기반시 열악합니까? 양호한 지역입니까? 양호.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기반시 양호하죠, 도로? 양호하잖아. 여기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아파트가 건축하고 한 40년 됐어. 그리고 법적으로 노후 불량주로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재건축할 때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건축물, 잘 보세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제가 밑줄을 이거 끄고 이거 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쭉 이어서 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 덩어리를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야. 건축물 및, 그 말은 뭐죠? 잠깐만. 이게 재개발할 때 이 동네 건축물은 공장입니까? 주로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잖아. 아파트하고, 그가 뭐죠? 그럼 앞에 이 건축물을 말하는 거잖아.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그 재건축할 때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는 재건축 조합에 무엇이 되는 거죠? 조합이 되고 재건축 아파트를 입주권을 보장받게 되는 거야. 그럼 재건축할 때는 봐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조합이 될 수 없다. 재개발하고 완전 다르잖아. 재개발할 때는 토지 소유권만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만 있거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 없어도 지상권만 설정해서 조합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진 자가 토지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면은 조합이 되는 거야.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조합원 자격은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까? 완전 다르잖아. 별표 2개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함부로 그냥 책장을 덮어버리면은 자꾸 안 되는 거야, 이걸. 이걸 내 걸 만들려고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왜 고생하냐고, 헛일을. 돈 내버리고. 이 와서 왜 고생하냐고, 헛일을. 헛고생하면 안 되잖아. 그죠? 반복하세요. 그럴 자신이 없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낫잖아. 차라리 나가서 노가다하며 알바를 하는 돈 버는 게 낫지. 이 귀중한 시간에. 외우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용어정인데, 여러분께서 잠깐 263페이지 봐요. 263페이지. 263. 저 위에 기억본 봐요. 저 위에 기억본 미칠 거세요. 미칠 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개죠? 5개잖아.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줄 것입니까? 이 5개를 가로 안에 봐요. 이하, 지금부터 이하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등 동그라네요. 여기 별표 2개 해둬요. 이거 물어서 대답 못하면 지금부터 이제 정비 사업 절차를 공부해 보면은 계속 나올 거야. 잠깐만,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 누군지를 법률로 국회에서 정해놨다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잖아.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이 누구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래. 계속 나올 거야. 시장, 군수 등 하면 이 5개를 말하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은 법 조문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필수. 자,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용어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266페이지. 266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10번에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 것죠? 주택공사 등이란 읽어볼게요. 한국토지대공사법상 설립된 미칠 거예요. 한국토지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을 수행하고 설립된 지방공사 미칠 거예요. 그래서 한국토지대공사와 지방공사를 합하여 이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거야. 주택공사를 주공이라고 그러죠. 주공아파트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주공등이라고 부르고 주공등. 주공등 하면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 등 주공등이라고 합니다. 법률로 정해둔 거예요.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법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 하나씩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앞에 보시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절차를 여기 이제 적어뒀습니다. 이 정비 사업 절차 막 필기하고 싶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필기를 하시고 싶을 텐데 정비법 260페이지 와요. 정비법 260페이지 와요. 교재 260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제목이 정비 사업의 절차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계획, 불량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잠깐만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계획 작성, 불량 공고, 불량 신청, 관리 처분 계획인가 똑같죠? 똑같죠? 여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교재가 더 잘 되어 있습니까? 교재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써야 될까? 안 써도 될까? 쓸데없이 쓸 필요가 없잖아. 들을 기회, 들으라는 거죠. 많이 들어라.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와요. 267페이지 오면은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에, 큰 2번에.
267페이지에 큰 2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까? 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동그라미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줄여서 무슨 계획이라 그래요? 기본계획이라 그래요. 정비법에서 기본계획은 뭘 말합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수립하죠? 밑줄 긋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까지 줄 거예요. 시장까지 미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시장을 동그라미예요. 제일 마지막에 시장은 이꼴 적어요. 대도시시장이에요.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 이때 대도시시장은 인구 얼마?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인구 50만 이상인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50만 이상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전부 의무적으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몇 년 단위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미칠 거면 되죠. 그 다음 내려와요. 도지사가 임의적 수립, 도지사 동그라미예요. 도지사가 동그라미 했습니까? 손 떼죠? 대도시가 아닌 시 줄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니까 인구 얼마? 50만 미만 소규모 도시를 말하는 거야.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교해 보면은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 미만은 의무적 수립입니까? 임의적 수립입니까? 임의적 수립으로 나눠지는 거야.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책자 넘겨요. 기본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내용 발표하고요. 동그라미 1번 체크해요. 9번, 10번 체크해요. 9번, 10번, 11번, 12번 체크해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 미칠 거예요. 아까 몇 년 단위로 수립했죠?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정비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비 기본계획인데 아까 정비 기본계획 내용 제가 체크한 게 1번이죠. 1번에 정비사회 줄 거예요. 기본 방향 제시. 9번 줄 거예요. 9번에 가로 안에 정비예정구역 줄 거예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미줄 거예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미줄 것입니까? 그리고 10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줄 거예요. 거기 들어요. 지금부터 밑줄 거 드리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그래서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고기 들죠? 고기 들어요. 여러분 여기 서울은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 맞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대도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서울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야.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 10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됩니까? 정부가 바뀌든지 시장 여건이 바뀌면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은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너무 계획 기간이 기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기본계획은 수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정비기본계획이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거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아까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열 몇 개가 되는데 맞잖아요. 그 정도 제가 몇 개만 체크해드렸잖아. 1번 정비기본계획은 제일 먼저 정비사회 기본 방향 제시 방향.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기본계획은 보통 방향을 제시해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그럼 이런 뜻이잖아.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이라.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뭐 생각이 없어야 됩니까? 시 차원의 계획이 필요합니까? 계획.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10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야 라고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기본계획이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잠깐만요. 설명을 들어. 아까 줄 다 끊어야 잖아. 재개발, 10년 동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대충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아. 대충 몇 건. 내 생각은 몇 건이다.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몇 군데서 할 것 같다. 대충. 빨리. 생각하지 말고 빨리. 1000건 누군데? 1000건? 저 정도 통이 커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1000건.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진짜, 진짜 배포가 그냥, 대통령 한번 나가시지. 농담이 가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진짜 대답을 제가 계속 이거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물어봤는데, 1000건 정도 대답하시고, 통 크게 대답하시면, 네, 처음 뵙습니다. 대단하신 거. 보통 뭐 한 10건, 20건, 50건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한 340, 50군데 됐어요. 많을 때. 옛날에 그 뉴타운 막 한참 붐 일어나고 했잖아요. 10년 전에. 그죠? 그때 한 340, 50군데 됐어요.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계획된 곳이. 지금은 사업성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요. 한 150여 건 내외.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알겠죠? 150여 건 내외. 생각보다 많죠.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 예정구역,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야. 그럼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뭘 지정해야 됩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됩니까? 예정구역이 지정돼야 됩니까? 예정구역이 지정돼야 예정구역. 그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 그럼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보면은, 그죠?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청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50여 곳 내외가 된다, 이 말이라.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지 잘 몰랐죠? 그죠? 그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하더라 통신이죠, 다 보면. 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죠? 평택은 인구,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50만 이상이죠? 평택도 평택시에서 정비기본구역을 의무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10년 내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할 곳을 예정구역으로 다 계획을 해두고 있다, 이 말이라. 반드시 합니까? 예정계획입니까? 예정된 계획이라. 구역이 결정됐습니까? 계략적으로 범위를 정합니까? 계략적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대략적으로 범위를 정해두는 거야. 그런 곳이 평택도 수십 곳이 될 거야. 평택에도 부동산을 하려면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된 지역이 어디 있는지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 맞죠? 서울에서 손님 오면 저 아파트 할 것 같아요가 아니고 저기 예정구역 지정돼 있어요. 이번에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조문을 외우는 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전문 지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랄 것은 이렇게 150군데의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하고 재개발을 그 다음에 하고 어떤 동네 재건축을 그 다음에 할 건지 순서를 정했어. 그게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까 10번인가 줄 거 드렸죠? 단계별로 사업.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순서를 정해서 한다, 이 말이다. 10년 내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네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하고, 순서까지 정해놨단 말이야. 이런 줄 몰랐죠. 그죠? 이 정도 해설을 할 수 있어야 전문가 되는 거야. 조문을. 그러면은 평택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시에서 이미 예정구역 지정했죠? 예정구역별로
어떤 동네 재개발을 제일 먼저 하고 재건축을 그 다음에 할 건지 순서까지 정해서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수백 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배웠잖아.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거기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겠죠? 밑줄 거예요. 1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정비기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4개 정도는 필수 암기야. 근데 4개를 그냥 외웠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했잖아. 그 다음에 고기 들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 영등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을 10년 내에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제일 먼저 영등포구 대림동에다 뭘 지정해야 됩니까? 예정구역 지정하고, 그죠? 이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2025년 3월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거다 계획이 되어 있어.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구청장 등이니까 누구죠? 영등포 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하여서 서울시청에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관할 구청장 등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영등포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대림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하여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잠깐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지역의 시장과 군수는 관할 구역에 구청장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관할, 시청, 군청 등에서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시장, 군수들이. 오세요. 270페이지 오세요. 270페이지 오세요. 270페이지 맨 밑에 정비구역의 지정 1번 정비구역의 지정 줄 것이고 지정권자 동그라미하고 밑줄 거예요. 정비구역 누가 지정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는 계속 줄 거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에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요. 넘겨서 274페이지 봐요. 274페이지 양가로 6번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와 있습니까? 미칠 거예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뭐라고 하죠? 가로 안에 뭐라고 합니까? 구청장 등 동그라미예요. 구청장 등은 계속 줄 거예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설명한 거죠? 아까 영등포 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정비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해드릴 게 있어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등을 공부할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방법. 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 봐. 289페이지 봐요. 289페이지 오셨습니까? 289페이지. 289페이지 오면은 정비사업 시행방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하셨습니까? 시행방법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읽어볼게요. 주거환경, 밑을 쭉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대한 방법과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 몇 개가 있죠? 4개. 4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줄 거면 안 돼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하나 확대하고 지금도 미칠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배웠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동그라미, 스스로 주택을 보존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죠? 스스로. 그 다음 내려와요. 2번,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뭐하여? 수용 동그라미.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합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 동그라미. 그 다음 내려와요. 3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공고하는 방법 줄 것이고, 환지 방식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지금도 줄 거예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 주택 동그라미, 부대시설 동그라미, 복리시설 동그라미, 관리 처분 계획 동그라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4가지. 이렇게 옵니다. 적으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4가지가 어떻게 오냐면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이렇게 옵니다. 스스로, 관 이렇게 올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적으세요. 어떻게 오죠? 스스로, 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 스스로, 관. 스스로, 관. 그렇게 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여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야.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관리 처분 계획은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용어 설명을 드릴 거야.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공간이 있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공간에도 필기합니다. 필기 좀 하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빨리 받아 적어요. 환지 방식. 받아 적으세요. 환지 방식. 보고 적지 말고 환지 방식. 지금 이거 초등학생처럼 써드릴 시간이 없어요. 환지 방식 받아 적어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죠? 목적. 배웠으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를 농지나 임야했잖아.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를 환지 방식으로 택지로 개발하잖아요. 그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교부해 주잖아.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전 종전 토지,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줍니다.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라, 목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목적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미리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계획해 둡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자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가백에는 200분지 위치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주겠다. 환지 계획이잖아요.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비 사업이다. 정비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의 목적. 정비 사업의 목적. 정비 사업의 목적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잠깐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돼서 구조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 처분,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 처분해 주는 게 정비 사업의 목적이죠. 정비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새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재건축하는 목적은 여러분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주는 게 목적이라. 그때 재건축하기 전에 조합은 누구에게는 재건축이 끝나고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주고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줄 건지 미리 계획을 하는 거야. 그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야. 물으면 대답해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법상 정비 사업 절차에서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은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야.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죠? 그러면 환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가 결정되는 거고, 그죠?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는 재건축 끝나고 아파트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 주고 오고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줄 건지를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야. 대충 이제 감을 잡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정비법에 가면 이름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처분 계획이라.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계획해 둔 게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됐죠? 그럼 잠깐 아까 이거 스스로 환수가는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몇 가지? 4가지. 이거 연습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거요. 이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동그라미 했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플러스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되고 복리시설을 공부하는 거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까 책에 동그라미 해드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라고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 세 개는 꼭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암기해야 돼, 암기. 이걸 못 외우면 답을 못 찾는 거야. 이 콕콕 찍어들이잖아. 그 다음에 재개발 봐요. 재개발 볼게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은 번호가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죠?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에서 지금부터 줄 거예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동그라미 1번 써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까지가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몇 가지 방법이 있죠? 2가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다. 거기 들죠.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무슨 방법이 있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 재개발할 때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처분계획으로 무엇을 공급합니까?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고 뭐죠?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OX? X.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고 뭐죠?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걸. 건축물을. 주관경계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고 뭐죠? 건축물. 건축물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돼. 그 건축물 자리에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쓰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왜 건축물로 법이 이렇게 또 바뀌어서 그게 개정된 거거든요? 잠깐만. 왜 건축물이라 하면은 얼마나 개요를 아는 게, 개념을, 용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지는 알잖아. 한번 봐요. 왜 건축물이라 하면은 아까 재개발은 주택지에서 해요? 주거지역에서 해요? 안 해요?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 맞죠?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잖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입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주거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잖아.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면은, 주택지에서 재개발을 하면은 공장을 공급합니까? 재개발이 끝나면 공장을 지어서 공급합니까? 주택을 짓습니까? 주택 공급할 거 아니야. 주거지역에서 재개발하면 주택이 공급돼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그 다음에 상업지역, 아까 잠실 재개발 기억납니까? 상업지역도 공식적으로 재개발 대상이 됐죠? 상업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은 재개발하면, 잠실 롯데월드 재개발하면은 공장이 공급될까요? 주택이 공급될까요?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될까요? 상가,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될 거 아닌가? 맞죠? 울산 현대자동차는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예를 든 거 맞죠? 공업지역에서 재개발하면, 공장 재개발하면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공장입니까? 공장을 공급할 거 아닌가? 전기체 공장. 이 세 가지를 주택과 상가와 공장을 합하여 뭐라고 부르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때 건축물은 주택, 상가, 공장이 포함된 개념이야. 여기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쓰면 틀려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재개발이 가능한 것을,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런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를 아는 게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외우는 게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방법은 누구나 하다 보면 자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읽어볼게요.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지금도 줄 것입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관리처분계획 따라서 동그라미예요. 줄급에서 주택 동그라미, 부대시설 동그라미, 복리시설 동그라미,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을 건너뛰고 건설공하는 방법까지 줄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 뭐죠? 오직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 재건축할 때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불러주세요. 재건축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에게 뭐가 분양되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맞죠? 및 그리고 오피스텔이 건설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단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이걸 구별해야 답을 찾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 사업이다. 옮겼습니까? X. 재건축이잖아.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을 한 거야. 방법.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법을 했죠.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봐요. 시공자 선정이 나온다고.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은 나중에 저 뒤에서 하고, 정비 사업 시행자입니다. 책장 넘겨봐요. 290페이지. 정비 사업 시행자. 너무 중요해. 시행자를 동그라미 해요. 시행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100% 출제됩니다. 좀 쉬었다가 정비 사업의 시행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